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정말 기괴하면서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 그 당시 저는 대전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북이었고 취업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낯선 타지이다 보니 따로 만날 사람도 없던 그런 외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날은 저희 부모님께서 키우는 반려견이 새끼를 낳게 되었고 저는 그 새끼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자취방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저희 집 반려견의 새끼이다 보니 더 애착이 가고 이뻐 보였죠.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1년 가까이 지내다 사건은 제가 강아지 산책 모임을 가입하면서부터 하나둘씩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산책 모임의 취지는 반려견과 산책도 하면서 견주들끼리 친목도 쌓아가는 그런 곳이었고 제가 모임에 가입한 지 거진 일주일 만에 첫 산책 모임을 나가게 되었죠. 큰 모임은 아니었고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인원이었는데 그중 모임을 관리하는 모임장은 대략 20대 정도로 보이는 은지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계기로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그런 의도로 가입한 건 아니었지만 모임장이었던 은지와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처럼 은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둘 다 비슷한 처지여서 그런지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은지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은지가 저를 불러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빠, 매달 내는 월세 있잖아. 좀 아깝지 않아? 그건 그렇긴 하지. 근데 왜? 아니, 내가 오빠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대신 월세 반반 부담하는 건 어때? 그렇게 은지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얼마 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느라 퇴근이 조금 늦어질 때였는데 그때 은지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오빠,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게 오빠 반려견 콩이가 우리 아리를 물었거든? 근데 상처가 많이 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은지와 동거를 하면서 저의 반려견 콩이와 그리고 은지의 반려견 아리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은지가 씻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은지는 동물병원을 다녀왔고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은지가 저를 보자마자 따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거든? 이건 오빠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 반려견이잖아. 저는 은지의 말대로 제 반려견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 제가 병원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군말 없이 은지에게 입금을 해줬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점차 잦아졌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은지에게 사과를 하면서 병원비를 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은지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은지가 집에 없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건 본인의 반려견 아리를 학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반려견 콩이가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은지가 학대를 하고 나서 저에게 병원비를 달라는 어이없는 거짓말에 속은 거였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동영상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죠. 다른 것보다 그동안 동거를 하면서 학대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산책 모임은 탈퇴를 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을 정리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며칠 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되었던 1살 어린 민우라는 동생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형, 저도 은지 누나 얘기 들었어요. 저도 진짜 충격 먹고 모임 탈퇴했거든요. 형도 많이 놀라셨죠? 민우는 저와 은지의 소식을 들었다며 제 걱정에 여기까지 찾아왔던 거고 저도 민우에게 힘든 속사정을 털어놓고 모든 이야기를 꺼냈었죠. 민우야, 그래도 진짜 고맙다. 내 걱정도 해주고. 형이 다음에 술 한잔 살게. 민우는 그렇게 돌아갔고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놀러와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죠. 은지와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이 계기로 친구 같은 동생이 하나 생겼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민우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저는 부모님께 콩이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쯤 부모님도 개인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애견 호텔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애견 호텔을 알아보고 있던 중 그날 민우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고 저는 민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애견 호텔에 관해 말을 꺼내게 되었죠. 민우야, 혹시 네가 잘 아는 애견 호텔 있어? 있긴 있죠.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내가 서울에 2박 3일 일정이 좀 있거든. 콩이를 거기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애견 호텔에 한번 맡겨보려고. 에이, 형. 그런 거면 저한테 진작 말씀하시죠. 동생 좋다는 게 뭐예요? 제가 퇴근하고 들려서 콩이 산책도 시켜주고 잘 살펴볼게요. 그리고 형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견 호텔에 잘못 맡기면 하루 종일 갇혀있기만 하고 그게 콩이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고맙게도 민우는 퇴근 후에 콩이를 봐준다는 말을 했고 제가 생각해도 호텔보다는 그래도 민우에게 맡기는 게 더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고맙다 민우야. 그럼 부탁 좀 할게. 그렇게 저는 일정을 맞춰 서울로 올라갔고 제가 집을 비웠으니 민우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죠. 그날 밤 민우는 콩이와 산책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고 사료를 주고 있는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고 저는 서울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제 반려견 콩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끝까지 받질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했죠. 유력한 범인은 민우가 확실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 답답하기만 했고 경찰도 조사를 해본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돌아갔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캠을 확인해 봤지만 제가 서울로 간 그날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고 아마 이건 작정하고 일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날 밤을 보냈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집에 살고 계시는 남성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너무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혼자서라서 시끄럽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이틀 전인가? 그 밤중에 어떤 여자가 소리까지 지르면서 장난 아니었어요. 참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거든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옆집 남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순간 스친 생각이 혹시
은주가 여길 오진 않았을까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범인은 제 예상대로 은주의 짓이었죠.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이유는 민우가 자수를 했던 거고 그 과정을 알게 된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민우는 은주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은주와 제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은주를 만나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주는 제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민우에게 부탁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민우는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던 날 은주를 저희 집으로 불렀고 그날 밤 저희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은주는 민우에게 복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사귄다는 약속을 했었다는데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질 않자 민우는 화가 나서 자수를 했던 겁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나니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고 결국 대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무섭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힘듭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 다들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